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스쿨 물리강사 이주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단 제가 물리 설명회를 맡았는데요. 저희 설명회 순서가 오늘 제가 보니까 뭐 법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화학이랑 다시 또 물리라고 들은 것 같아갖고 이번에 제가 전체적인 저희 시험의 뭐 과목 구성이나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요.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은 보통 한 2월 말쯤, 2차 시험은 8월 초쯤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차를 한 번 붙으면 이제 2차를 두 번 볼 수 있어요. 그럼 1차를 딱 붙고 그 해 처음으로 2차를 보는 거를 동차라 그래요. 용어 같은 거 대충 되게 많이 들으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차만 붙으면 보통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저희 동기들 보면 한 9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를 기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기득에서 떨어지시면 1차를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CPA랑 달리 과목 유예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CPA는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다음에 이제 안 봐도 되는데 저희는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안에 합격하는 게 목표신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3시, 4시 이렇게 가시는데 꼭 이 안에 붙으셔야지 뭔가 좋은 것 같고요. 자, 일단 과목 구성은 저희는 1차는 객관식이고요.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 그다음에 산업재산권법, 그다음에 자연과학. 이게 각각 100점씩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그냥 진짜 민법 혼자 단독으로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법은 문제가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특허법은 50점, 상표법은 25점, 디보도 25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연과학은 물, 화, 생, 지 각각 25점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다 총 40문제거든요. 민법은 40점에 통으로 100점이에요. 산재법은 40문제인데 이거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 1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과는 각각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험 시간은 70분, 60분이에요. 자, 보시면 자과가 60분 안에 40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과는.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1차랑 2차랑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2차 시험을 딱 가시면 일단 답안지가 나와요. 근데 답안지가 백지예요. 전부 백지예요. 책을 주는데 16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백지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저희가 채워 나가야 돼요. 이제 목차도 잡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2차가.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뭐 1차를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자연과학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2차가 낫다 이렇게 하는 걸 주변에서 본 적도 있어갖고 2차 과목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 100점씩이고요. 선택은 패스 or 페일이에요. 이거는 뭐 엄청 많아요. 뭐 연력학도 있고 회로이론도 있고 아니면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등 많아요. 유기화학도 있고 분자생물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100점씩이거든요. 그럼 저희 1차를 쫙 보시면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은 다른 법이에요. 민법은 실체법,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권리가 생겨났다 하면 상대방은 무슨 권리가 있고 저는 무슨 권리가 있고 이렇게 실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법을 민법이라고 해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이제 완전 다른 법인데 그런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거야. 이렇게 소송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소송의 시작, 소의 제기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소송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소송에 대한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거긴 한데 이제 보시면 그래서 민법이 2차 시험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대충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붓지 않겠다. 근데 민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으로 100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시지 못하면 일단 2차 시험을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일단 민법을 되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아무리 소송법이라도 그 권리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을 이해를 못 하시면 민사소송법도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과목이 안 겹친다고 민법을 되게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되게 이거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요. 2차까지도 연계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허법, 상표법. 이게 각각 100점씩으로 겹쳐요. 근데 1차에서는 특허가 50점, 상표가 25점이에요. 그래서 상표법을 좀 소홀히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차 볼 때 상표를 좀 소홀히 공부했어요. 근데 2차 올라오니까 이게 단독으로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차 때 상표법 꽈락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면 상표법이 이제 좀 1차 25점, 2차는 100점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 하시는데, 상표법이 과락률이 가장 높아요. 저번 계속 보면 제가 57기에 동차였는데 57회 때 이때 상표법 꽈락률이 30몇 퍼, 38% 되게 높았어요. 40점 이하면 꽈락이에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25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으로 비중을 왕창 하시고 상표법은 요만큼만 하시면 2차가 좀 힘들어 하시세요. 그래서 이제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1차 공부하실 때. 디자인 보호법. 이거는 저도 1차 시험 볼 때 봤던 거라 지금 잘 모르는데, 이거 선택 과목에 디자인 보호법이 있어요. 그럼 선택을 만약에 디자인을 하실 거면 1차 때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디자인, 혹은 저작권, 혹은 회로, 열, 이렇게 유기,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2차 가서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희 시험의 이제 간략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제 공부 순서 저도 처음에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일단 민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민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뭐 A가 권리가 있다. 근데 B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까지 딱 규율하는 게 민법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 그러면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은 이 권리가 있는데 권리 없는 놈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낼까? 아까 그게 소송법이고요. 근데 왜 민법부터 하셔야 되냐면, 저희 변리사가 하는 일이 특허, 혹은 상표, 혹은 디자인, 이렇게 지식재산권법을 다뤄요. 근데 만약에 특허권, 이거 권리예요. 특허권, 상표권, 이렇게 제가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특허권이 나오고 상표권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특허권이 있는데 침해를 하면 뭐 권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게 특허권, 상표권이니까 권리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법에서 일반적인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 특허법이 거기서 좀 자세히 파고드는 특별법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당연히 민법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권리가 뭔지 아시고 채무불이행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상비 중에 특허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이 순서로 하시는 게 되게 보편적이신데, 이제 민법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럼 왜 특허를 먼저 해야 되냐? 이거 지식재산권법이고 법 이름 달라요. 상표법도 지식재산권법이고 디자인보호법도 지식재산권법이에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특허, 상표, 디자인,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특허청에 대한 절차 부분이나 심판소송 부분이 많이 겹치는데, 그걸 특허법에서 설명을 다 해요, 강의할 때. 그리고 상표법 강의를 들으시면 그거 특허에서 했어요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특허법을 듣기 전에 상표법을 들으시면 특허에서 했어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띠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결로 특허법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좀 고민을 하시는데, 상표법이 완전 다른 법이에요. 솔직히 특허법이랑 디자인보호법은 조금 이제 지식재산권법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표법은 좀 경업질서법, 이렇게 좀 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저희가 특허법이랑. 그래서 좀 혼자 동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큰 권리는 같은 상표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저희 과목에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은 왜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게 제가 공부할 때 느꼈던 건데 좀 짬뽕이에요. 특허 반, 상표 반, 좀 짬뽕이라서 전 디자인보호법 공부할 때 되게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차 때. 그래서 공부는 이 순서로 하시면 되고, 이제 법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법은 조문과 판례가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특허법이 한 200 몇 조가 있어요.
그러면 조문으로 미리 법정으로 규율해 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근데 이 조문이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이 조문을 메꿔줘요. 예를 들면 조문이 구멍이 숭숭,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조문은 이렇게 띄엄띄엄밖에 분쟁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럼 만약에 조문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조문이 없는데 뭐 어떻게라도 판결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딱 판사님이 보시고 원고가 마음에 드네, 원고 승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해서 법령을 적용시켜주는 걸 판례라고 해요. 그래서 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양대 산맥이에요. 조문과 판례가. 그리고 2차 과목 공부하실 때는 이제 학설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거의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학설은 1차 때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절대 안 나오고요. 2차 가서나 이제 엄청 막 다다다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법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조문집을 보셔서 이게 기본이니까 조문을 근거해서 판례가 나오거든요. 일단 조문을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되게 치사하게 나오는 게 1차 시험이 예를 들면 특허법 163조가 제가 공부할 때 이게 기출문제 풀면서 와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느꼈던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떻게 치사하게 나오는지 유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사부재리라는 조문인데,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된 조문인데, 일사부재리가 대충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소송을 했어요. 근데 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한테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심판을 걸었을 때. 만약에 뭐 같은 사건으로 걸었는데 뭐 이번은 이기고 다음엔 지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이나 소송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에 확정 심결이 있으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심판이 확정이 되면 동일 사실 또는 및 동일 증거로는 다시 뭐 소송을 하지 못한다, 심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을 알고 있고 판례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객관식 문제 풀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판례 쭉 써 있다가 갑자기 이 조문이 등장해요. 전심결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동일 사실 또는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맞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답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맞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봤더니 이게 밑이 또는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한 6줄 써 있어요. 다 맞는 말 써 있고 여기 밑이 또는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런 거 무슨 윌리를 찾아라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조문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좀 빈출 조문이거든요, 얘는. 아니면 또 뭐 심판원장이 하니 특허청장이 하니 이렇게 좀 빈출 조문 같은 거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객관식,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달고 사셔야 돼요. 1차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조문을, 빈출 조문은 완벽하게 이거 뭐라 그러죠? 조사인가? 이거 연결되는 거 있죠? 뭐 밑 또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 조문은. 판례는 1차는 막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1차 때 그렇게 안 해놓으시면 좀 불상사가 생겨요. 1차를 합격하셨어요. 저는 1차를 한 번에 붙었는데 되게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서 2차도 되게 뭐 할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냐면 1차 때 90점이 넘었어요, 평균이. 그래서 2차도 동차 뭐 할 수 있겠네 해서 했는데 딱 바로 1차 시험 보자마자 2차 공부를 하러 갔는데 답안지가 백지예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아는 게 그냥 OX만 풀 줄 아는데 그걸 제가 판례를 다 써줘야 되고 뭐 조문도 써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는 1차 때 판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OX 풀 정도로만 했는데 그러면 이제 2차 때는 이거 다시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1차 때부터 판례를 되게 많이 외워놓으시면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월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널널하시거든요. 왜냐면 1차를 보통 한 7월, 8월 이쯤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3월에 시작하셨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공부하실 때 아까 특허 상표에 좀 판례 부분에 힘을 많이 주셔서, 왜냐면 이게 2차랑 관련이 있는 과목이잖아요. 민법은 막 판례를 막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특허 상표는 판례를 거의 뭐 2차 때 가면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놓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1차 때는 좀 불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좀 노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2차 과목이 좀 수월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법 공부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자연과학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이 물, 화,
생, 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각각 25점씩이고요. 이제 보통 베이스가 한두 개씩 있으세요. 공대 분들은 보통 물리나 화학, 하긴 자연대 분들은 생명공학과도 많으시니까 생명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지구과학은 뭐 지구환경과학과 뭐 이런 데가 좀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난이도를 설명드리면 압도적으로 화학이 1티어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는 물리랑 화학이 되게 자신 있었어서 화학을 푸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도 화학 말이 많더라고요. 엄청 어렵다고. 두 번째로는 물리랑 생물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노베이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와요. 지구 1, 지구 2. 딱 이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물리랑 생물은 이제 일반 물리, 대학교 과정이죠. 생물도 일반 생물학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화학은 일반 화학 범위를 넘어가요. 가끔씩 유기화학이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그래서 화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요. 당연히 쉬운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되게 쉬운데 왜냐면 60분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시험 보실 때 60분이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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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렇게 분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시험 보실 수준이 되시면 얘네 둘이 합쳐서 한 10분 컷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물리 같은 것도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잡으면 이제 25분이 되잖아요, 대충. 저는 이래서 1차 볼 때 화학을 40분을 풀었어요. 저는 물리 10분, 생지 10분에서 화학을 40분을 풀었는데 화학을 두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게 너무 막 계산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화학은 조금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옛날에는 한 55회? 56회? 이쯤만 하더라도 전략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연과학은 3과목만 공부했어요, 추세가. 보통 뭐 물생지 혹은 뭐 화생지 이렇게 물포자들도 계시니까 3과목, 지구과학 무조건 껴서 3과목을 공부하셨는데 한 과목은 한 번으로 밀었어요. 그래도 붙을 수 있었던 게 이때는 컷이 저희 지금 컷이 자료가 없는데 원래 이때쯤은 한 75점 넘으면 무조건 붙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역대 56회 전에는 75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3점, 72점, 그러니까 평균 합격 컷이 1차가. 근데 갑자기 57회 때 그 대참사가 발생해요. 이때부터 좀 굴러가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시험 직전에 저희 1차가 2월 29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1차 봤을 때. 근데 이게 시험이 갑자기 코로나가 대구 사태가 딱 터지면서 막 나라가 막 100명 걸렸다 이러면서 갑자기 처음 제가 당해보는 거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져서 시험이 5월 30일로 밀렸어요. 그럼 이제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이틀 전에 밀렸거든요. 이게 시험을 공부하다가 일주일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2주일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달이 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하고 공부를 엄청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평균이 합격 컷이 원래 72, 막 73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때 80.8로 올라요. 그러면 이제 80점 맞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떨어지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 때문에 58회도 컷이 덩달아서 올랐어요. 58회가 뭐 77.5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59회가 이번 시험이 잠시만요. 59회가 이번 1차죠? 얼마 전에 봤던 59회가 이번 시험이었는데 여기 57회 1차를 붙으신 분들이 80.8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동차 합격 거의 못하시고 기득 합격도 거의 못하세요. 그럼 3시로 내려오셔서 59회를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1차 잘 봤던 사람들이 59회를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잘 모르겠지만 컷이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처럼 72, 73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굴러가서 이제 시험이 1차 시험이 옛날처럼 과학 3과목 공부하고 한 과목은 2번으로 찍고 이렇게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한 과목쯤 있으시겠죠? 그러면 일단 자신 있는 과목을 9개 정도는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10개는 솔직히 좀 이상한 문제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서. 그리고 지구과학은 무조건 9개에서 10개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다 잘 보는 건데 이걸 못 보시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과목 한 7개? 5개 혹은 6개? 5개 이 정도 최저를 4, 5개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2번으로 찍으면 한 2점 나오거든요. 2개 맞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봐주셔야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자, 이제 일단 화학은 문제 자체가 어렵고 또 되게 풀이 과정도 길어요. 얘는 쉽고. 그럼 얘네들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생물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저는 생물 베이스가 없었어서 1차 공부할 때
이제 와 얘가 어떻게 민법책이 이따만 하잖아요. 어떻게 민법보다 범위가 많지 하면서 너무 하기 싫었어요 얘는.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생명 전공했으면 좀 쉬웠을까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반면에 물리는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좀 이름부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리하면 옛날에 막 싫어하셔갖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물리 강사니까 이제부터 물리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대충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설명이 이랬고, 이제 물리는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5문제, 한 6문제, 6문제 정도는 그냥 단순히 공식대인 문제예요. 근데 단순히 공식대인 문제인데 저희가 제 강의 기준으로 26개의 챕터가 있는데 한 챕터당 공식이 한 10개 나와요. 공식이 260개예요 대충. 그러면 260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는 문제인데, 이 도대체 문제를 읽고 친절하게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물리 문제 3번에서 이 단어는 연력학과 관련된 단원이다, 1법칙을 떠올리시오, 이렇게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무슨 공식을 대입하시는지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도와드릴 거고, 자 여기서 공식대인 문제라서 공식 다 외우시고 계시고 이 상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시면 물리는 되게 수월해요. 6문제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한 3문제, 3문제는 비슷해요. 약간의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예를 들면 연력학이랑 뭐 등가속도 운동을 섞는다든지, 혹은 자기력이랑 원운동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공식 2개를 짬뽕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자기력 관련된 거에서 뭐 답을 찾아주고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뭐 최종 답을 구한다, 이렇게 2개 공식을 짬뽕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물리는 공식 260개 정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면 9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문제를 좀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1번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10문제는 사실 잘하는 과목도 맞추기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9문제 진입하시고 마지막에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물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요. 생물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냥 세포가 이런 거구나 하면 세포가 그렇구나 하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구나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구나 하고 외우시면 되는데, 물리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뭐 갑자기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좀 수학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시험에도 미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자기장 주고 전자기유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만 딱 어느 수준만 넘어서면 최소 6개, 그 다음에 최대 9개까지는 되게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과학에 되게 공통되는 공부 방법인데요. 물리화학에서. 물리화학 풀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주고서 원칙. 이게 뭐냐면요, 문제 푸실 때 이것만 딱 떠올리시면 길에 혼동이 안 와요. 주는 뭐냐면 주어진 것, 구는 구해야 할 것, 써는 써야 할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속도는, 초기 속도는 몇이었다, 질량은 몇이다, 이런 거 다 체크해 주셔서 이거는 그냥 쉬워요. 주어진 거를 그냥 문제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그냥 구해야 할 것, 이건 뭐냐면 여기 는 하면 이거 물어보는 거 있죠? 이거 항상 잡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써야 할 것. 써야 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셔야 돼요. 자연과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거 좋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공식에서 무슨 단원에 있다 하고 그 공식을 떠올리신 다음에 거기에 대입을 해주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 공부하실 때는 항상 주어진 거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물어보는 게 뭔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거를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공부에 되게 좀 대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만약에 제가 일반 물리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저는 할리데이 책을 사고 싶어요. 서점에 갔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가서 여기 할리데이 책이 있네? 바로 뽑으면 능력자죠. 그냥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일단 교육 코너에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대학 서적을 찾으셔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중에 1학년, 네 번째로 그 중에 물리, 딱 카테고리를 잡으셔서 여기서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주소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민법 공부 혹시 해보셨나요? 시작 아직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그럼 다들 수학은 하셨으니까 수학은 하셨겠죠? 자, 저희가 예를 들면 삼각함수 뭐 문제가 나와요. 뭐 문제가 봤는데 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딱 보시고 당연히 바로 답이 1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게 사인이 어디 나왔었지?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 큰 카테고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삼각함수 단원이었지? 그 다음에 사인이 뭐였지?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서 주소를,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저희 양이 엄청 많아요. 1차가 공부하다 보면 지금 어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주소를 좀 잘 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부분을 공부하는 건지. 뭐 예를 들면 법을 안 하셨으니까 친숙한, 뭐 혹시 공대이신가요? 친숙한 자연과학이나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운동량이 있으면 이거는 역학, 그 중에서 뭐 선운동,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 그 중에서 뭐 운동의 성질과 관련된 물리량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주소를 설정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까먹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외우다 보면 진짜 그냥 어딜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시험의 총 망라였고요. 일단 물리 공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써야 하는 거, 이거를 채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한 다음 달이나 이번 달쯤에 기본 강의를 열 예정인데, 제가 그냥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도 같이 시험을 공부해 봤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물리 할 때 저는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최소 260개는 한 단어에 10개씩은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서 외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 공부할 때는 머리가 별로 안 남아요, 공간이. 민법 이만큼 들어있고 특허법, 상표법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 위주로, 되게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암기는 좀 비추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지 않아갖고, 혹시 뭐 외우시는 거 좋아하시면 제 수업은 잘 안 맞으실 것 같고요.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